속초 해수욕장 관광시설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던 자영업자들이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역대급 물가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별마로 천문대가 있는 영월 북내산이 지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영월군은 북내산에 모노레일과 전망대 등 관광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최근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보도된 홍천군 물놀이장 이용객들의 집단 감염 증상 환자들이 40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속초 해변에 대관람차를 운영하는 업체가 사실상 특혜를 받고 사업권을 따낸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속초시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몸통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동해안의 대표 관광지 속초해변. 시원한 바다와 속초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거대 관람차가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관광시설입니다. 감사원은 이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 지침서를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초시가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 점수를 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속초시는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20년간 무상 임대했으며 대관람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도 운영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속초시청을 압수수색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속초시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경찰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혜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공무원이 무리하게 고의성을 가지고 탈락할 업체를 1위로 등급시켰는지에 대해서 속초시는 먼저 진솔하게 시민들께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속초시는 우선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관계 공무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제 징계 정직 요구는 이제 왔고, 시에서는 이제 강원도 감사위원회에다가 이제 징계 의결 요구한 상태고, 그 결과가 한 추석 말쯤에 나올 예정이다. 속초시 의회도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경찰은 해당 공무원 외에 윗선이 개입돼 있는지 몸통의 존재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2년 넘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요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숨통이 좀 트이나 했는데 이번엔 역대급 물가 상승에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최근 문을 연 반찬 가게입니다. 무섭게 오른 식재료 가격을 고스란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계란 한 판이 8,000원. 1년 전 가격의 2배 수준입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다른 재료값도 30% 이상 올랐습니다. 인건비와 유류비 등 고정 지출 역시 버겁게 늘어난 상황. 하지만 수지 타산을 맞추자고 음식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식자재도 오르고 동시에 거래처 상황들도 다 같이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오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동네 장사였는데 금액을 1,000원만 올려도 사실 되게 거부감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고. 실제 식료품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110일을 넘겨 최근 1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보다 식료품 물가가 11% 올랐다는 뜻입니다. 식재료를 비롯한 물가 상승은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외식 물가 증가율도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7.4% 증가했습니다. 2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은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및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큰 폭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 가속화, 공급망 차질 지속 등으로 코로나19에 이어 역대급 물가 상승까지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영월에는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복례산이 있습니다. 이곳은 별마로 천문대가 위치해 있어서 이미 야경 명소로 유명한 곳이죠. 복례산이 지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해발 800m, 영월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복례산 정상입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합니다.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이라는 뜻의 별마로 천문대엔 밤이면 쏟아지는 별을 보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시내가 내려다 보이니까 일단 가슴이 툭 튀는 것 같아서 좋고요. 좋습니다. 관광 명소인 복례산이 더 큰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영월군은 내년까지 산 정상에 동강의 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고 지역의 대표 문화재인 금강정과 연결되는 2km 길이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등 관광시설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별밤 정원과 드론 나이트쇼 등 다양한 야간 이벤트도 개최해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예정입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1단계 사업 중에 그 전망대 사업은 아마 8월 말경에 시설계가 끝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추경의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례산 관광자원화 사업에는 폐광기금 등 2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모노레일 설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 각종 인허가 문제는 영월군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지난해 군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만큼 향후 의회와의 소통도 주요 과제입니다. 영월읍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영월의 주요 관광지 장릉, 청룡포, 고시굴과 연계해서 복례산 전망대 모노레일이 그 랜드마크로서의 위상도 가지고 시내 관광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에서도 복례산 관광자원화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입니다. 도내 관광 거점을 만들겠다는 영월군의 구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최근 홍천군 물놀이장 이용객들이 집단 잠영 증상을 보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관련 환자가 400여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천 지역의 한 소아과에는 지난 5일에만 300명 이상의 환자가 방문한 가운데 6일 오전에만 100여 명이 구토와 설사, 고열 등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추가 방문했습니다. 가정에서 요양 중인 어린이 등을 포함하면 실제 환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홍천군은 물놀이장에 사용되는 물이 상수도이기 때문에 물 자체가 오염됐을 확률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은 지난해 대비 입장객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감염병 바이러스 보유자가 물놀이장을 이용했거나 외부 음식물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SKM-2121. 최근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공원에서 발견된 붉은 여우입니다. SKM은 시설에서 태어나 한국의 수컷이라는 뜻을 2121은 21년도에 21번째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데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겨울 소백산에 방사한 여우입니다. 목에 단 위치 추적 장치로 이동 경로를 파악해 보니까요. 최초 방사지였던 영주 소백산 일원에서 200km나 떨어진 부산까지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이를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습성은 여우가 가진 생태적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이 여우는 새끼가 없는 수컷으로 생태적 특성과 먹이 탐색, 호기심 등으로 강원도 동해시를 거쳐서 부산까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우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인 환경부는 2012년 첫 도입과 방사를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야생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우는 모두 74마리로 추정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여우를 마주쳤을 경우 조용히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고요. 소리를 지르거나 먹이를 주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피서철을 앞두고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의 분석 결과 지난달 1,853만 건이 넘는 이동량이 지역에서 집계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3년 중 6월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특히 도내 이동량 증가율은 22%인데 반해 타 지역과 도 사이 이동량 증가율은 30%를 넘기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외지 관광객들의 증가 추이가 뚜렷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는 지역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광재 전 국회의원이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이광재 전 의원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출마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지 2달여 만에 여의도에 재입성하게 됩니다. 이광재 전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이라며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은 국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자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 강촌 레일바이크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춘천소방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쯤 남산면 강촌리 레일바이크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레일바이크 이용객 13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레일바이크 관계자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는데요.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위치한 사북 고환 지역에서 불법 운영 중이던 사행성 게임장 3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정선경찰서는 카지노 인근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정선군, 강원랜드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환전행위 2건, 불법 인터넷 도박 1건 등 불법 행위 3건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게임장에서 아케이드 게임기 30대와 인터넷 20여 대를 압수 조치했으며 일대에 대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189석 규모의 3호기를 재도입합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3호기는 오는 22일부터 김포 양양 노선에 주 10회 투입되며 국제선 노선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오는 8월에는 276석 규모의 중대형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비료와 농약 등 필수 농자재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현재 반값 농자재 지원은 화천과 양구, 인제에서 시행 중이며 강원도는 이를 18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청년 후계농과 귀농 창업농 440명에게는 농업정책자금 융자로 인한 이자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강원도는 외국인 근로자 월급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원 지역의 대표 고소득 작물인 파프리카의 가격이 최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철원구는 최근 1kg당 3,000원대였던 파프리카 도매 가격이 1,700원에서 2,000원대로 폭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의 여름철 파프리카 출하 비중은 전국 7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농가의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철원군은 지역 파프리카 출하가 매년 여름철에 몰리면서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고 판단해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